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 시장도 한바탕 태풍이 몰아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12월 FOMC 회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격적인 수준이어서 투자 시장 전반에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43,000달러대로 주저앉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의 경우에도 3.3% 수준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연준발 양적 긴축의 충격파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 전반이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적 긴축은 그동안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 늘린 보유 자산을 다시 매각해서 보유 자산을 줄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크게 개선된 점도 시장의 충격에 한몫을 보탰습니다. 12월 민간 부문 고용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8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라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관심 역시 더 커진 모습입니다. 노동부 발표 고용지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심사는 1월 25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1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방향성이 구체화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힘이 빠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비단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은 상황인 만큼 이건 거시적인 정책 변수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상황을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6,000달러대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가 새벽에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42,000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가 지금은 43,000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크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하루 전보다 1.07% 하락한 36,40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은 1.94% 떨어진 4,700으로,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34% 하락한 15,10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12월 FOMC 회의 내용입니다. 연준 의사록에는 참석자들이 대체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참석자가 첫 금리 인상 이후의 어느 시점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데 동의했다라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사실 테이퍼링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이를 재투자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은 연준이 시중에서 국채 등 금융자산을 직접 사들여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과 비교해서 그 반대로 양적 긴축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준의 12월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는 첫 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대차 대조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뒤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적절한 속도는 이전 정상화 때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전 긴축 때보다 그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4년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확연하게 바뀌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도 연준의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를 보면 1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80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37만 5천 명을 2배 정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심은 자연스럽게 1월 7일에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비농업 고용이 42만 2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4.1%로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이 현실화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연준의 긴축 속도를 더 빨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1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준의 1월 FOMC 회의에서 얼마나 이 같은 내용들이 구체화될지 역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과 관련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연준은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서 1월 26일 연준의 브리핑 과정을 통해 시장에 또 한 차례 변동성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거시경제 이슈가 당분간 시장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 변수로 인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긍정적인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연준의 12월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에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사상 최고가보다 36% 하락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가격 움직임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상승한 2017년 강세장 당시의 차트를 공유했는데 이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30% 이상 5번 폭락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반등과 폭락을 거치면서 기어이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갔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MVRV 지표는 지난해 7월 수준의 저점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VRV는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실현 시가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실현 시가총액은 채굴은 됐지만 유실된 코인 등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의미까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MVRV 수치가 저점을 찍으면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7월에 1.2 전후였는데 지금은 1.5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의 경우에는 MVRV가 1.19를 찍고 비트코인 시세가 반등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메사리의 경우에는 당신이 존버족이 아니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MVRV 1 이하에서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고 3에서는 이익을 실현하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어수선한데 그나마 조금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시장은 엄청난 폭등과 폭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장기 홀더들은 지속적인 축적을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호들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해 3월 이후에 242만 BTC를 사들이는 등 지난 1년 동안 대규모 축적 단계를 거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장기 보유자의 기준은 비트코인이 155일 이상 휴면 상태인 지갑을 말합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1125억 735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 홀더들과 반대되는 의미로 단기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페이퍼 핸드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페이퍼 핸드 비율 등 온체인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디지털 자산 에이전시 글로벌 블록의 애널리스트 마커스 소트리오는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페이퍼핸드는 통상 마지막 강세장에 진입하고 약세장에서 빠져나오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페이퍼핸드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는 해당 지표가 현재 24.5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2015년 약세장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해당 지표가 25%에 도달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세장의 시작점이 됐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 급락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 대입해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일상으로 파고드는 속도는 더 빨라지는 모습이 요즘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비앤비 CEO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는 올해 받은 가장 큰 요청 가운데 암호화폐 결제 지원이 1위를 차지했다. 요청사항 가운데 대부분을 이미 작업하고 있고 작업 중이지 않은 다른 부분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세상에 끼친 여러 가지 영향 또 혁신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기존 은행의 수익에 타격을 준 것도 꼽히곤 합니다. 과거에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영모기지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등장 이후에 영모기지로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은행에 내다 바치는 방식이 아니라 남는 방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서 집도 소유하고 소득도 챙기는 그런 방식이 구현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구축한 가장 큰 혁신과 변화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름 은행 입장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혁신이 반갑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블록체인 혁신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작지만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한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희를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시장이 힘겹게 움직이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연한 공포심에 휩싸이거나 제3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면 어쩌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물론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를 향한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나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담긴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